65년을 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엄마의 직감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딸 민지네 집 앞에 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서 민지가 좋아하는 시금치와 미역을 샀습니다. 출산 후 몸조리할 때부터 꾸준히 해주던 미역국을 끓여주고 싶었거든요. 요즘 민지가 너무 말랐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전화를 해봐도 괜찮다, 바쁘다, 이런 말만 하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했어요. 엄마의 직감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딸이 멀리 있어도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지우가 전화해서 할머니, 엄마가 자꾸 울어요라고 했을 때부터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지야, 엄마 왔어. 현관에서 벨을 눌렀는데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 민지는 제가 온다고 하면 미리 나와서 기다리곤 했는데 이상했어요, 엄마. 갑자기 오시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여는 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왼쪽 눈 주위가 멍들어 있었거든요. 얼굴도 많이 빠져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얼굴이 왜 이래? 어디 다쳤어? 아, 이거요? 어제 문에 부딪혔어요. 별일 아니에요. 딸아이는 급하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문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 모양이었거든요. 문에 부딪혔다고? 문이 주먹 모양으로 생겼나? 딸아이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눈을 깜빡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놓고 했는데 집에 두고 왔어요 라고 할 때도, 중학교 때 시험 점수를 속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민지의 눈이 얼마나 많이 깜빡이던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분위기가 더 이상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이 어수선했어요. 소파 쿠션이 비뚤어져 있고 커피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아이인데,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때 태준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오면, 어머님, 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곤 했는데, 그날은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그래, 태준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바빠서 죽겠어요. 어머님, 오늘은 좀 일찍 가주셨으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겨우 온 장모에게 일찍 가달라니. 그것도 이렇게 직설적으로. 뭐라고? 내가 겨우 왔는데. 엄마, 태준이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민지가 급하게 중재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딸이 남편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민지, 설명은 됐고.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평소 예에 바르던 사위가 장모를 쫓아내려 한다니. 결혼한 지 8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딸이 남편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오신 김에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라고 했을 텐데, 그때 방 안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지유가 뛰어나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만은 변함없이 반가워해 주니 마음이 좀 놓였어요. 어머, 우리 지유, 할머니 보고 싶었지? 응, 근데 할머니, 아빠가 요즘 이상해. 태준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지유의 말을 막으려는 듯 손짓을 했어요. 이상하다고? 뭐가? 밤에 자꾸 전화해. 그리고 엄마한테 소리 질러. 소리 지른다고? 엄마가 말 안 들으면 아빠가 확 화내. 무서워. 아이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순수한 7살 지유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지유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태준이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평소 상냥하던 아빠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지유야,
할머니 화장실 좀 빌려줘. 네, 할머니.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침실 문이 살짝 열린 틈으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민지의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봉투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온 하얀 가루. 처음에는 설탕이나 밀가루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저게 뭐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하얀 가루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마약이라는 게 이런 모습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설마 우리 딸이? 아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봉투들은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저울도 보였어요. 엄마, 뭐 하세요? 민지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화장실이 어디더라? 저쪽이에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길에 다시 한번 그 방향을 봤습니다. 봉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비닐봉지와 포장지들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한 것이. 딸의 멍든 얼굴, 사위의 차가운 태도, 손녀의 두려움, 그리고 그 하얀 가루. 혹시 우리 사위가 그런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요? 어머님, 정말 가보셔야겠어요. 민지도 피곤해하고 태준이 또다시 저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그래, 알았어. 나 갈게. 하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지야,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겠지? 엄마, 딸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태준이 지켜보고 있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집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니 민지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간절한 도움 요청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뒤에서 딸의 어깨를 잡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때 딸이 움찔하는 것도 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65년을 살면서 느낀 직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생각해봐도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65년 살면서 터득한 엄마의 직감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딸이 나타나 도움을 청했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서 끙끙거리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서 울던 모습, 그때마다 제가 딸을 지켜줬는데 이번에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엄마의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분명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나물도 사고 생선도 사면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불안감을 떨쳐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 그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순희 씨, 요즘 어떻게 지내요? 김 사장님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이에요. 동네 소식에 밝기로 유명한 분이죠.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전향이죠 뭐. 딸은 잘 지내고? 요즘 못 본 것 같던데. 글쎄요. 요즘 좀 이상해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에요. 혹시 우리 동네에서 그런 일 없었나요? 마약 같은. 아이고 깜짝이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김 사장님이 놀라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니까 요즘 그런 일이 많다고 해서. 그런데 말이에요. 순희 씨, 며칠 전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여기서 몇 블록 떨어진 아파트에서 경찰차가 왔더라고요. 마약 사건이라던데. 아직 잡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아파트요? 바로 딸내 사는 그 아파트.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자세한 건 모르지만 누군가가 그 아파트를 거점으로 마약을 팔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경찰들이 수사 중이라고 하던데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 1시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평소 민지는 제 전화를 안 받는 일이 없었거든요. 점심 무렵 지우가 혼자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어른과 함께 다니는 아이인데 혼자 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어머, 지우야, 어떻게 혼자 왔어? 엄마가 아파서 누워 있어요. 아빠는 없고, 아프다고? 어디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다고 해요. 그런데 할머니,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어젯밤에 아빠가 또 화냈어요. 엄마가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엄마 보러 가자. 정말요? 하지만 아빠가 할머니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가야지. 엄마가 아픈데. 민지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 민지는 문단속에 철저했거든요. 특히 지우가 있을 때는 더욱 조심했는데. 민지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이 더욱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의자가 넘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깨진 컵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어요. 민지야, 어디 있어? 침실에서 신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가 보니 민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어제보다 더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오시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가까이 가서 보니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팔에도 멍이 들어 있었어요. 손목에는 밧줄에 묶인 것 같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져서 이렇게 돼. 누가 때린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그때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민지, 나왔어. 지우는 어디 갔어?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칠고 위협적이었어요. 거실로 나가니 태준이 서 있었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술 냄새도 났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 계세요? 내가 왜 여기 있겠어? 우리 딸이 이 모양인데 그건 제가 처리할 일이니까 어머님은 가세요. 처리라니? 이게 처리할 일이야? 당장 병원에 가야지. 병원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는 함부로 오시지 마세요. 그 순간 민지가 침실에서 나와 제 손을 잡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제발, 경찰에게. 하지만 태준이 그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민지,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지금 당장. 그때 침실 쪽을 보니 화장대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 본 그 봉투들이 더 많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울과 비닐봉지들, 심지어 주사기 같은 것도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사위가 마약을 팔고 있었고 딸을 협박해서 집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딸이 반항하면 폭력을 휘둘렀던 거고요. 알겠어. 나갈게. 하지만 나가면서 민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뭔가 할게. 집에 돌아온 후 곧바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사위가 마약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경찰관은 친절했지만 신중했습니다. 어머님, 심각한 혐의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 봤어요. 하얀 가루들과 저울, 그리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보시고 확실한 증거가 생기면 다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증거라.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그날 밤 지우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걱정된다며 계속 울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할머니가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를 믿어.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 딸이고 내 손녀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아보기로요. 태준이 출근한 시간을 틈타서 민지네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오시면 안 된다고. 민지야, 엄마 말 좀 들어. 이대로 있으면 너도 범죄자가 돼.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가 마약 파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고 있지?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해? 왜 혼자서 당하고 있어?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태준이가 만약 신고하면 저도 같이 잡힌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제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이 들어왔대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저도 공범이라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진한 딸이 이런 덫에 걸려 있었다니. 그리고 지우까지 위협했어요. 만약 말하면 지우를 해치겠다고. 뭐라고? 그 나쁜 놈이. 엄마, 정말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참아온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민지야, 그래도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대로 있으면 더 큰일 날 거야. 안 돼요. 지우는 어떻게 해요? 아빠가 범죄자가 되면. 그때 민지가 갑자기 서랍을 열더니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태준이가 오늘 이걸 가져가기로 했어요. 큰 거래라고. 하얀 가루가 든 봉투였습니다. 상당한 양이었어요. 이걸 어디로 가져간다고? 시내 중앙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오후 3시에.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경찰에 신고하자.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현장에서 잡히면 확실한 증거가 되거든.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도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하면 어때? 내 딸을 구하는 건데. 다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정보가 있었거든요. 네. 어제 신고하신 분이시군요. 네.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오늘 오후 3시에 시내중앙 카페에서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민지에게 물어보니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내 딸의 운명이 걸린 일인데 집에서 기다릴 수는 없었거든요. 오후 2시 30분 중앙 카페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경찰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형복을 입었지만 그들의 긴장된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혹시 계획이 틀어지면, 혹시 태준이 눈치채면? 2시 50분, 태준이 나타났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틀림없이 그 안에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태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선글라스를 낀 남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두 남자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태준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태준이 뭔가를 눈치챈 듯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경찰들을 발견한 건 아닐까요? 안 돼. 제가 중얼거린 그 순간, 태준이 급하게 일어나면서 가방을 들고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경찰들도 상황을 파악한 듯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태준이 더 빨랐어요. 뒤쪽 출구로 빠져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몸을 던진 적은 없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저기요. 제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준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는 듯이 본 모습을 드러냈어요. 어머님이 신고했나 보네요. 그래, 내가 신고했어. 우리 딸을 괴롭히는 내 놈을.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할 텐데. 태준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경찰들이 달려왔어요. 경찰입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태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가방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이건 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하시고 협조해 주세요. 경찰관이 가방을 열자 하얀 봉투들이 나왔습니다. 상당한 양이었어요.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태준 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안도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사위였던 사람이 범죄자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이 경찰서로 끌려가면서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어요. 민지도 같이 조사해야 할 거예요. 공범이니까. 그렇습니다. 민지도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당장 집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민지네 집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민지가 현관에서 떨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엄마, 민지야. 경찰관이 저를 말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수사 중이라 가까이 가실 수 없습니다. 저는 신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은 제 딸입니다. 아,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담당 형사가 나왔습니다. 정 형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제 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딸부는 피해자로 분류될 것 같습니다.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정말인가요? 네. 하지만 정식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태준 씨를 통해 더 큰 조직을 추적하고 있어서 딸분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그때 민지가 뛰어와서 제 품에 안겼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빠가 감옥에 가게 되면 아이는 어떤 충격을 받을까요? 지우는 어디 있어? 학교에 있어요. 아직 모르게 했어요. 그래, 잘했어. 정 형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태준은 단순한 소매상이 아니라 꽤 큰 조직의 일원이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겁니다. 저는 그냥 제 딸을 구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민지와 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우는 아직 상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아빠는 잠시 일이 있어서 못 와. 언제까지요? 민지와 제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지유야, 할머니가 말해줄게. 아빠가 나쁜 일을 해서 당분간 집에 못 와. 나쁜 일요? 그래. 하지만 괜찮아. 엄마랑 할머니가 지유를 지켜줄 거야. 지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밤에 지유가 잠든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살면 돼. 우리끼리라도. 하지만 돈도 없고. 돈은 벌면 되지. 너도 일할 수 있고. 나도 아직 할 수 있어. 엄마, 민지야.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야. 맞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 가난해도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위험은 지나갔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준을 통해 더 큰 마약 조직이 검거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민지는 피해자로 확정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용기 내주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정 형사의 말에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가족을 신고한다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더 그래야 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잘못된 길을 가지 못하게 막아야죠.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큰 일을 해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중요한 일을 해낸 셈이었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태주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항소를 했지만 형량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태주는 단순한 소규모 판매상이 아니라 꽤 큰 조직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민지는 처음에는 우울해했지만 점차 회복되고 있어요. 근처 대형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생길 정도로 친근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월급 받았어요. 얼마나? 많지는 않지만 우리 생활비는 충분해요. 그리고 제가 번 돈이라서 더 소중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 태준이 주던 돈은 늘 불안했어요.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니까요. 하지만 민지가 정직하게 번 돈은 비록 적어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지유도 처음에는 아빠 없는 것을 힘들어했지만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큰 소리나 싸우는 소리가 사라지니까 아이도 편안해졌나 봅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정말. 뭘로? 그림 그리기. 선생님이 우리 가족 그림이 제일 예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 그림? 지유가 보여준 그림에는 할머니, 엄마, 그리고 지유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정말 예쁘게 그렸네. 우리가 제일 행복한 가족이라고 그렸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가족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저는 요즘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해주는 일이에요. 가족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순희 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별거 아니에요.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때로는 다른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서 손자가 집에서 맞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북돋아드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다고, 가족을 지키는 일에는 나이가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어르신,
65살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르신이 못할 리 없어요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말을 안 들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만 용기 내보세요. 어제는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태준을 체포한 것이 더 큰 마약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순희 씨의 신고 덕분에 대형 마약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닙니다. 시민의 신고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특히 어머님처럼 용기 있게 나서주시는 분이 계셔야 사회가 안전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감사장을 민지와 지유에게 보여줬습니다. 할머니 대단해.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더 맛있었어요. 할머니, 이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네.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지유야, 할머니가 물어볼 게 있어. 뭐려? 할머니가 늙어서 쓸모없다고 생각한 적 있어? 에이, 할머니. 할머니는 슈퍼 할머니예요. 슈퍼 할머니? 네.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슈퍼 할머니. 민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슈퍼 할머니예요. 저희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65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그냥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가족을 사랑하고 지키려는 마음에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것을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지의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도 아빠 없는 것이 아빠가 범죄자인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엄마, 오늘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그래? 어떻게 됐대? 이제 정말 끝날 것 같아요. 재산 분할도 별로 받을 게 없지만 자유로워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 잘했어.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거든. 민지는 요즘 부쩍 밝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두렵다고 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요. 엄마가 되면 다 강해져. 나도 너를 낳고 기르면서 알았거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태준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지? 우리 여자들은 생각보다 강해. 오늘은 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 사례가 들어왔습니다. 70대 어르신인데 아들이 도박에 빠져서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르신,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65살의 사위를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때로는 어른이 나서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인데 자식이라고 잘못을 덮어주면 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진짜 사랑이라면 때로는 엄하게 해야죠. 요즘 밤마다 창문 너머로 별을 보며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까? 또 다른 가족이 도움을 필요로 할까? 그럴 때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65년을 살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 있거든요.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가족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지유의 학부모 상담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지유가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조금 위축된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은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을 잡아주셨다고, 할머니가 영웅이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지유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유야,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했다며? 응. 할머니가 우리를 구해줬다고 했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던 할머니가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도 할머니 같은 할머니가 있으면 좋겠다고.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어떤 상장보다 소중합니다.
며칠 전에는 민지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엄마, 저 부매니저가 됐어요. 정말. 벌써? 네. 사장님이 제가 성실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럼 월급도 올라? 네. 50만 원 정도 더 받게 될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우리에게는 큰 돈입니다. 지유 학원비도 더 낼 수 있고 가끔은 외식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엄마가 용기 내주신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구해주지 않았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세 사람이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치킨이라 더욱 맛있었어요. 할머니, 엄마, 우리 정말 행복하죠? 지유의 말에 민지와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6개월이 지난 지금 태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읽기 싫었지만 민지가 권해서 읽어봤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지금에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민지와 지유에게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저를 멈춰주신 덕분에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미워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어쨌든 지유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늦었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요. 민지야, 태준이가 편지 보냈네. 어떤 내용이에요? 사과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고맙다고. 고맙다고요? 엄마가 자기를 막아줘서 더 큰 죄를 안 지었다고. 민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모든 사람을 구해주신 거네요. 저와 지유뿐만 아니라 태준이도요. 그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결과였던 것 같아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어르신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경험과 직감,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늙어서 뭘 할 수 있겠어 하시던 분들이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민지는 웃으며 출근했고 지유는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며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상담을 기다리고 있어요. 65년을 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찾게 되었어요. 엄마의 직감, 그것은 65년을 살면서 터득한 가장 소중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믿고 행동한 덕분에 우리 가족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어머님들, 이런 며느리나 사위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셨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